네, 시작에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의 한 수 오늘의 첫 번째 코너고요.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네. 정말 기분 좋은 기대감을 아는 자리에서 센터장님과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바로 궁금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센터장님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화면 같이 보시죠. 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자, 오늘장 한마디. 시작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와, 센터장님. 네, 센터장님이 저희에게 조그마한 불씨를 계속 살려주셨거든요. 그렇죠. 기다리라. 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올 것이다. 지금 무너지지 않는 조금 더 기대감을 키워가도 되는 시점? 센터장님 온 걸까요? 일단 뭐 저번 주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출연할 때는 좀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이 좀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번 주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2266포인트까지도 올라서고 또 2200을 또 테스트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2250을 또 다시 한번 노크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우리 좋은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해도 항상 갭상승 나오면 또 시가에 쫓아가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와 반대로 항상 시장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 2250 근처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2% 내외 상승하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막 사시는 겁니다. 아니면 고점에서부터 밀렸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아침에 비해서 더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한 줄 평에는 시장은 이대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막 내려가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와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여러 가지 또 환율적인 위치까지 보면 여기서 옆으로 횡보는 있지만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2200 또 2100에서 이제 숫자 이제 100단위 3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구간임은 맞는 것 같은데 매크로 이슈를 조금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센터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주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재료 위주로 분석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데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먼저 좀 짚어드리면 저번 주 월요일보다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서 31,08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뭐 심지어는 종가, 고가 부근까지도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서학개미분들께 제가 여기서 지치지 말고 또 배팅 구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고점과 저점의 중심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분의 1 지점을 훌쩍 넘는 그런 흐름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이제 3만 뭐 1,500포인트와 3만 2,000포인트인데 저는 뭐 이번 주에 당장 가면 좋겠지만 늦어도 11월 초에는 3만 2,000포인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미증시가 약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한 하락보다는 약세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 주 주초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미국 증시를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두고 참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런 호재거리들이 나올까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좀 음모론 이거보다는 시장 뉴스와 차트 위치에 따라서 좀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를 좀 챙겨보시면 엇박자 투자를 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 심리가 힘들 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일단은 좀 쉬었다가 다시 저점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서 좀 시장이 제가 첫 줄에는 긍정론을 펼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탈출하기 위한 긍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출하기 위한 긍정론이라는 네.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우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은 나스닥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또 실적 시즌이고 나스닥 쪽에서 어떠한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또 그거를 분석하시는 전문가이신
센터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나스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번 주에 제가 그 한 줄 평에 지수 얘기보다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테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반등세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를 경험을 해보면서 증시가 코로나가 창궐된 이후의 흐름에서 또 고점 대비해서 폭락하면서 느꼈었던 바가 뭐냐면 전 세계 안전자산을 애플 주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금보다 비트코인보다 애플이다. 이러면서 애플에 여러 매기가 모였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애플 주가를 보면은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보면 반등 여력은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는 자리도 그렇게 보이진 않고 옆으로 희마리가 없는 구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희마리가 없는 약세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서 서학개미분들이 막 비중을 막 실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와 나스닥 지수의 위치를 보면 아 테크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흐름이 있네. 다우존스 산업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나스닥 관련 종목들, 테크 관련 종목들은 여기서 급하게 오늘 투자했으니까 내일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다 보면 어느새 평균 단가 대비해서 3에서 5% 심지어는 뭐 7%까지 올라오면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10월 6일 11,230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고 저는 11,500포인트를 미국 증시의 이제 중기 저점 대비해서 이제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심하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서학개미 분들께 서서히 여기에서는 빠져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조언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이 구간을 활용할 비법은 탈출이라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테크,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서학개미 분들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종목들, 엔비디아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저는 한번 올라갔다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00과 2,350 정도,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1,500에서 12,000 사이 정도까지는 랠리가 단기 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올라오면 난 탈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은 긍정론, 중기적으로는 좀 약세론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합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 있는데 우리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머리랑 발바닥으로 봤을 때 지금 발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발목과 뭐 무릎 사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발바닥으로 빠질 때 되게 심하게 종목별마다 엄청나게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목 정도인데 이제 무릎 근처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다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네.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기회가 있을 땅으로 국내 시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 쪽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저희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뭐 앞에 3자가 아니라 2가 여전히 맴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저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10월 17일 저번 주 월요일 날 종가가 2,219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방송 나올 때쯤이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3거래일 만에 2,266포인트로 그 전에 10월 5일 고점 2,253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시가가 갭을 뜨면서 2,266포인트 그전 고점을 위로 올리는지를 체크를 했으나 2,256포인트에서 다시 고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처음에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가 지금 뭐 오전 장중에 좀 다시 들어오면서 수급이 상태가 상당히 지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2,300을 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흔들림에 물량을 뺏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갭 상승 나오면 또 분량을 줄였다가 근데 참 이것도 말이 쉽지 내 포지션은 저쪽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30-40포인트에 정말 강력하게 탈출할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전략을 들여도 탈출 못하십니다. 그건 냉정한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2,700 평균 단가가 2,700에서 3,300 요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 거의 80%가 비중을 들고 있는데 그 구간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2024년도까지 그냥 멀리 길게 보시는 게 아싸리 마음 편한 거고 매일 하루하루 매일 증시 봐봤자 스트레스만 쌓이실 겁니다. 올라가도 각자 포지션의 평균 단가까지는 시장이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걸 냉정하게 인정하시고 느긋하게 보시되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멘트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9월 23일 날 저가 자리가 2285포인트고 고점 자리가 2334포인트입니다. 바로 저 자리가 코스피 지수 2546포인트 찍었던 8월 16일과 9월 30일 날 2134포인트 저점의 중심값 구간이 2300 중반 구간입니다. 저 자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평균 단가 좋으시고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이 이제 탈출할 마지막 자리. 저 자리 가고 나서 다시 저는 2100을 깨는 흐름이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긍정, 중기 좀 약세 흐름,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냉철한 조언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길게 차라리 덮어놓는 게 마음이 편하실지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뷰 주셨으니까 한번 내 포트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수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저희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살펴보고 있는데 와 사실은 계속 조마조마도 했거든요. 이 네. 수급이 꼬이면서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지난주 후반 많이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주신 뷰와 맞게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기대해도 되는 위치까지 센터장님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51,800원 바닥권에서 57,000원, 8,000원을 향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많은 SNS나 라디오 방송에서 또 여기 미디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는 목표치를 57,000원, 8,000원을 보지 마시고 레인지를 하나 위쪽으로 올려서 58,000원, 9,000원까지 또 심지어는 오버슈팅으로 6만 원도 근처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2.5% 정도 올라와주면 코스피 지수도 거기에 못지않게 한 2% 내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밀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 종목들 단기적으로 저번 주 방송은 정확히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5% 올라갔다가 10% 밀어버리거나 조금 올라갔다가 확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능하신 분들,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대응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반도체에 좀 승부를 좀 걸어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57,000 오늘 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전에 57,300원에서 200원 정도의 호가를 올라서고 있는데요. 일단 58,000원, 59,000원 정도 자리가 되면 삼성전자는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보고 6만 원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계속 반도체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난주에는 저희 자동차와 같이 갈 수 있게 비중을 네. 조언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조금 있으면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자동차의 주목도가 높아질 텐데 저희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네. 반도체, 자동차 지난주에 센터장님께서 조언 주신 대로 그 포트를 꾸리신 분들이라면 계속 그대로 가면 될지 아니면 네. 약간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뭐로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삼성전자는 방금 언급드린 대로 그 가격 라인에서 좀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또 시장을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여건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자동차 섹터는 16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현재 16만 4천 원을 그전에 저점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격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와서 16만 초반을 깬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점 매수 구간으로 현대차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가는 기보다는 10월 5일 저점 17만 2천 원 저가 구간이 17만 2천 원이었는데 이 저가 구간에
좀 거기서 갭을 메꾸고 다시 눌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10월 7일 날 저점 구간이 17만 4천 원짜리를 확인하면서 의외로 현대차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자동차 섹터는 또 강한 모습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시장 밀릴 때 반도체 대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밀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 바톤 터치를 자동차 섹터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운 좋게 수익 실현이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비중은 10% 정도로 줄이고 자동차 섹터로 이렇게 손바뀜을 좀 해보시면 또 위아래 시장 안 좋아도 좀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기술적인 조언 받아봤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환율을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환율도 네. 저희 질문 드려볼게요. 네. 환율을 저희가 이거 괜찮아라고 덮어둘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어떤 관점으로 저희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40원, 50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이 시장에 참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먼저 선행해서 먼저 그 위치에 가고 지수는 먼저 선반영을 다 한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나 언론 보면은 킹달러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킹달러거든요. 원화는 여전히 약세고요. 근데 현 구간에서 시장은 거의 원달러의 이런 흐름은 반영이 저는 다 됐다고 거의 90% 이상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슈팅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400원을 이탈해서 1,380원 자리까지 저는 11월 중에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또 생각보다 더 빠르게 10월 말 이번 주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1,400원을 다시 한번 깨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지수도 좀 반등세가 있고 미국 증시도 여전히 저점에서 반등한 게 이어지면서 달러는 좀 약세 흐름, 또 원화는 또 강세 흐름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해지 목적으로 인버스 쪽으로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꾸릴까요? 네, 일단은 현금을 들고 계시면 주식 사고 싶은 종목이 막 사시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선물 인버스 ETF를 현재 마이너스 1, 2% 내외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포지션을 지키고 계신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지션을 지키고 있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다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취해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으로만 포인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센터장님, 네. 저희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포지션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서는 전략이 유효한 장이라고 보시는지요? 오늘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날 두 번은 나눠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그리고 또 제가 주 초에는 좀 SNS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방송도 좀 참고하시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들은 머니투데이 이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날 꼭 참여하시면 남들보다는 좋은 계좌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의 네. 홍보도 감사드립니다. 네. 만약에 엇박자 투자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호흡 맞춰보신 전략 그리고 내 포트를 한번 냉철하게 보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